자유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당신, 자존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으로 홀로 내몰려 매 순간 자신을 깎아내리려는 수많은 시선과 맞서 싸워야 한다면 과연 어떻게 당신의 자존을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을까요? 조선 후기 가장 빛나는 지성으로 추앙받던 한 인물이 바로 이 잔혹한 질문의 한복판에 던져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는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시죠. 무려 18년이라는 실로 긴 세월 동안 유배지에서 견뎌야 했던 고독과 모멸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결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존재로 우뚝 설 수 있었고 오히려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일궈냈습니다. 대체 그를 그토록 단단하게 만들었던 지혜로운 처세술과 탁월한 대화법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볼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는 단순히 200여 년 전 한 지식인의 고난 극복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잡다단한 오늘날의 인간관계 속에서 혹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상황 한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내고 존중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더불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그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여기 우리 삶에도 놀랍도록 유효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찰을 얻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조선 최고의 지성, 정약용 선생의 드라마틱한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의 젊은 시절은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18세기 조선은 격변의 시기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학문과 사상이 꽃피던 때였죠. 정약용은 이 시대가 빚어낸 걸작처럼 빛나는 인물로 총알하는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이미 성균관에서 뛰어난 학식으로 이름을 떨쳤고 개혁군주 정조대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왕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재로 활약하며 실학과 서학을 두루 섭렵한 그는 당시 조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제시하는 선구자와 같았습니다. 그의 지식은 단순한 암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들로 가득했죠. 수원 화성건설에 혁혁한 공을 세운 거중기 개발부터 배다리 설계, 의학, 법학, 농학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마치 조선이라는 거대한 도화지에 새로운 문명을 그려나가는 천재적인 건축가이자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빛나는 시절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 조정은 노론과 남인, 소론 등 당파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혼란의 연속이었고 권력 다툼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었죠. 정약용은 남인 가문 출신으로 개혁을 추진하던 정조대왕의 강력한 지지자였습니다. 이는 그에게는 더없이 큰 기회가 되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정적을 만들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학, 즉 천주교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은 당시 보수 세력에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불온한 사상으로 비쳤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흑색선전과 음모의 표적이 되었고 결국 정조대왕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마자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의 한가운데로 휘말리게 됩니다. 그의 삶은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듯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11년이 흐른 1801년 신유박해가 터지면서 천주교와 관련된 인물들이 대거 숙청되는 피바람이 불었죠. 정약용은 서학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잔혹한 고문을 당하고 결국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 40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정든 고향과 가족을 뒤로 한 채 거친 눈발이 흩날리는 유배길에 오른 그의 뒷모습은 그야말로 처량하고 쓸쓸했겠죠. 한때 조선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며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그가 하루아침에 역적의 낙인이 찍혀 변방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모든 기득권과 명예가 박탈된 채 낯선 땅에서 홀로 생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이때부터 그는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는 처절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그의 놀라운 지혜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의 나이 40, 모든 것을 잃고 거친 눈발 속 유배길에 올랐던 정약용 선생의 강진 초입은 그야말로 막막함과 절망으로 가득 찬 혹독한 현실이었을 겁니다. 정들었던 고향과 가족을 뒤로 한 채 도착한 낯선 땅. 강진은 그에게 깊은 고독과 뼈아픈 멸시, 냉대까지 고스란히 안겨주며 그의 존재를 송두리째 흔들었죠. 한때 조선의 미래를 짊어졌던 최고의 지성인이자 왕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었건만 이제 그는 그저 역적의 낙인이 찍힌 죄인에 불과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비수처럼 날아들었고 유배지 관리들은 그를 시험하려 들거나 때로는 노골적으로 깔보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죠. 마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벼랑 끝에 홀로 선 듯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굳건한 존엄을 지켜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의 강진 유배 초기에 펼쳐진 놀라운 지혜와 탁월한 처세술에서 명확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결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지혜를 발휘하며 처세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마찰을 최대한 피하려 애썼지만 부당한 대우나 무례한 요구 앞에서는 결코 침묵하거나 비굴하게 굴지 않는 단호한 태도를 견지했죠. 예를 들어 유배지 관리들이 그를 하대하거나 일부러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시험하려 할 때 선생은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차분하고도 논리적인 언변으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상대를 압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흔들림 없는 기품과 확고한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를 함부로 대하거나 얕볼 수 없게 만드는 무언의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하며 존중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탁월하고 방대한 지식을 섣불리 뽐내거나 과시하는 대신 지역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곳에만 자신의 지혜를 아낌없이 발휘하며 주민들과의 깊은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가뭄으로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실질적인 수리 시설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원인 모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의학적 지식을 나누는 등 그의 도움은 언제나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것이었기에 더욱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겸손하면서도 실질적인 행동들은 점차 주변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단순히 정치적 패배자이자 쓸모없는 죄인으로 보던 차가운 시선은 점차 백성을 위하는 참된 지식인이자 존경할 만한 스승으로 바뀌어갔죠. 마치 오랜 겨울 얼어붙었던 땅에 따뜻한 봄 기운이 스미듯 차갑던 분위기가 서서히 온기를 띠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불어 그는 유배라는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본분인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황량하고 쓸쓸한 초가집에 홀로 앉아 밤낮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오히려 유배지를 학문의 성지로 바꾸어 나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의 이러한 굳건한 학문적 태도와 드높은 인품은 멀리서 찾아오는 어린 제자들의 마음을 깊이 사로잡았고 이들은 훗날 선생의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꽃피울 다산초당의 든든한 주춧돌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 땅에서 오직 학문과 인품, 그리고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림 없는 태도로 스스로의 존엄을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그에게 유배는 단순히 고통과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세상과 인간을 성찰하며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꽃피울 수 있었던 역설적인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잃은 나락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낸 그의 지혜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처럼 강인한 모습은 그를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시대를 초월하여 존경받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존경과 칭송의 시선이 늘 그의 앞길을 평탄하게 다듬어주진 못했습니다. 강진 유배라는 혹독한 현실 속에서 정약용 선생을 둘러싼 위협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죠. 특히 그를 끊임없이 주시하며 약점을 찾으려던 주변의 시선과 중앙 정치판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그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저 과거의 영광을 잃은 지식인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금 모함에 덫에 걸릴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배 생활 중에도 그는 영모 사건에 다시 엮일 뻔한 아찔한 순간들을 여러 차례 겪어야 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소문이나
뜻하지 않게 발견된 서찰 한 장이 그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었죠. 주변의 모함과 오해는 마치 끈적한 거미줄처럼 그를 올가매려 했고, 때로는 신변에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황량한 유배지 초가집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그는 언제 닥쳐올지 모를 위기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떨쳐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처럼 극심한 긴장감 속에서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이 난관들을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위기 속에서 펼쳤던 가장 인상 깊은 전략 중 하나는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회피나 굴종의 침묵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의 침묵은 상대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자신을 시험하거나 모함하려는 자들 앞에서 그는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거나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고요한 심연처럼 깊은 눈빛으로 상대를 응시하며 그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읽어냈습니다. 이 침묵은 상대로 하여금 정약용 선생의 속을 알 수 없게 만들었고, 오히려 상대방 스스로 초조함에 빠져본 색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침묵만이 능사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칼날 같은 언변으로 정면 돌파해야 할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방대한 학식과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논리를 반박하고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에게 부당한 죄를 뒤집어 씌우려던 관리가 논리적인 허점을 드러내면 그는 차분하고도 명료한 언어로 그 허점을 파고들어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었죠.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한 번에 풀어내듯 그의 언변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진실의 빛을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대화법은 결코 즉흥적인 말재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파악하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고도의 전략이었죠. 그는 상대방의 배경, 성격,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바까지 꿰뚫어 본 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침묵하거나 혹은 말을 던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보다 겸손하게 경청하며 상대의 경계심을 허물었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단호한 어조로 부당함에 맞서며 자신의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태도는 그를 감히 쉽게 얕볼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논리적이고 차분한 설명 앞에 상대방은 더 이상 거짓으로 그를 몰아붙일 수 없었을 테고요. 이처럼 정약용 선생은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과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날카로운 언변으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의 대화법은 단순히 위험을 모면하는 기술을 넘어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부당함에 저항하는 강력한 수단이었던 셈이죠.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고 오직 지혜와 신념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했던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경탄과 더불어 통쾌함마저 안겨줍니다. 그는 유배지라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오히려 그 역경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인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라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존재로 그저 살아남은 것을 넘어 오히려 그 역경을 발판 삼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인물로 거듭나셨습니다. 기나긴 18년의 유배 세월이 마침내 저물고 정약용 선생께서는 다시금 세상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드셨을 때 그의 모습은 이전에 알던 그와는 사뭇 달랐을 겁니다. 단순한 고난의 끝이 아니라 한 인간이 시련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완성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귀환이었죠. 그가 유배지에서 익혔던 사람을 대하는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은 단순히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는 생존의 기술을 넘어 자신의 굳건한 신념과 소중한 가치들을 훼손 없이 지켜내는 삶의 철학으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처세술과 대화법은 결코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어떤 시선이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올곧은 중심을 지키려는 치열한 노력의 결과였죠. 유배지에서 그는 자신의 학문적 깊이를 더욱 심화시키며 수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다산초당에 쌓여있던 방대한 분량의 책들은 고립된 환경 속에서도 그의 지성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였는지를 웅변합니다.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와 같은 그의 역작들은 훗날 조선 사회의 개혁을 꿈꾸는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으며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도 결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확고한 신념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혜로운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않았고 부당함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았으며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사유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는 그가 유배지에서 겪었던 수많은 모욕과 위협 속에서도 오히려 조선 최고의 지성인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역설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피어난 그의 지혜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유산으로 남게 된 것이죠. 가장 큰 위기 상황에서 정약용 선생이 보여준 모습이야말로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혜와 인내를 동원하여 상대의 의도를 꿰뚫고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 위기를 모면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물리쳤습니다. 그의 목숨이나 명예가 걸린 순간에도 그는 결코 서두르거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오직 지성과 이성으로 무장하여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큰 카타르시스와 함께 진정한 강인함이란 무엇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정약용 선생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오히려 유배지라는 고난 속에서 조선 최고의 지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그의 지혜가 2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깊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역사적 인물의 고난 극복기가 아닙니다. 불확실한 시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존중받으며 나아가 자신의 신념을 펼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처세술은 나약함이 아닌 강인함, 회피가 아닌 정면 돌파의 지혜임을 역설하며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수많은 지식과 더불어 그가 삶으로 보여준 존엄을 지키는 태도야말로 시대를 넘어 가장 강력한 처세술이자 대화법이었다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